주차장에 있는 4785 자동차 차주 되시나요? 네, 제 차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살짝 긁었는데 나와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소리시죠? 잠시만요, 지금 나갈게요. 내 별일은 아니고 주차하다가 옆에 조금 긁은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지금 나가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제 차를 들이박아 사고를 냈다고 해서 깜짝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제 차 조수석 쪽이 엄청 찌그러져 있었고 문짝은 아예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사고를 낸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하니 우리 회사 거래처의 과장이었고 20대 나이에 제가 달려나갔더니 위아래로 슬쩍 보고는 은근슬쩍 말을 놓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고 일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라 그냥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차 수리비나 제대로 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고 일단 서로 업무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사고 났던 차주인데요. 제 차는 어떻게 수리하면 될까요? 센터에 입고할까 하는데 보험 처리해 주실 건가요? 보험 처리? 아니, 무슨 이 정도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나? 어차피 서로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내가 수리비 줄 테니까 덴트 잘하는 집에 맡기는 게 어때? 찌그러진 곳은 펴고 살짝 부분 도색 정도 하면 30만 원이면 끝나겠구만. 제가 한 번도 사고 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식 센터를 들어가던 카센터를 찾아가 보던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참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네. 어쨌든 나는 보험 처리는 못 해주니까 정 그러면 카센터라도 한번 가보던가. 가서 견적 받아놓고 다시 연락해. 일단 그렇게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잘 아는 카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로 가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곳 가서 수리비 뻥튀기 시킬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이쪽으로는 완전 빠꼬마거든. 그게 무슨 소리시죠?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견적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이 사람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꾸 반말하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왜 저렇게 당당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우리 회사 거래처 과장이니 쓸데없는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수리나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사고 난 차를 탈 수가 없어서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고 아빠가 자주 다니는 카센터에 차를 입고시켰어요. 제 차가 2천만 원 정도 하는 국산 준중형 승용차인데 카센터에서 조수석 문짝을 교환하고 다른 고장난 곳을 수리하니까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수리하는 데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없으니 렌트카를 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 차 입고시켰고요. 조수석 문교체랑 찌그러진 곳 펴고 부품 갈면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수리하는데 3일 걸려서 저는 그동안 렌터카 타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이것까지 전부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실 건가요? 뭐? 150만 원? 거기에 렌터카까지? 진짜 누굴 완전 호구로 아나? 아까 보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더만. 무슨 소리세요? 문짝 안 열리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건 살짝 찌그러졌으니까 그런 거지. 철판을 살살 두드려서 펴면 멀쩡하겠구만. 그리고 렌터카는 무슨 렌터카야? 내가 아는 집으로 가면 하루 만에 수리 다 해줘. 아니,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까는 카센터에 차 맡기라면서요. 그렇게 눈탱이 치는 곳인 줄은 몰랐지 나도. 아무튼 난 그런 돈 못 주니까 정수리를 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직접 하던지 아니면 내가 말한 곳에서 수리를 받던지 해. 이거 젊은 아가씨라고 좋게 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사람을 호구 취급하는구만. 저기요, 지금 제가 피해자잖아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저기요. 아가씨 몇 살인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내가 수리 안 해준다고 했어. 수리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됐지 뭔 사과를 해? 제가 몇 살인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던 맘대로 하세요. 보험 처리 못 해준다니까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진짜 이 아가씨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나, 진짜 좋게 하려고 했더니 이 아가씨 안 되겠네. 결국 저는 아빠의 조언으로 차를 센터에서 다시 빼서 공식 센터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회사 거래처 사람이라 좋게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너도 없고 너무 짜증나게 굴어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보험 처리를 해주건 말건 그건 제가 신경 쓸 부분도 아니고 우리 보험회사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연락했더니 일단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그쪽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고 바로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까지 다 빌려서 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제 차 사고 난 걸 회사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사무실 부장님이 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다고 이야기했더니 부장님이 카톡 대화 내용을 보시고는 바로 제 핸드폰을 들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저희 부장님은 사장님과 친척 관계거든요. 괜히 나 때문에 일이 커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30분도 안 지나서 사고를 냈던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참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니요. 어제 제대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차는 어떻게 수리하시기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궁금해지셨나 보네요. 차는 공식센터에 입고시켰고 수리비로 2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저희 아버지가 아는 카센터보다 수리비는 더 비싸졌는데 괜히 제가 수리비로 속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서로 확실한 게 좋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렌터카 비용까지 싹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험 처리 신청해놨고 접수번호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제 쪽에서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기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거기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이번 일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일 처리 깔끔하게 잘 끝났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저보고 회사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 그래도 어떻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이번 일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속이 답답한 게 많아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말을 좀 이상하게 했던 것 같네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꼭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저 인간의 카톡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서 그쪽은 운전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왜 남의 회사에 보내서 사고를 치냐고 화를 내셨고 그래서 일이 이 지경까지 커지게 되었더라고요. 그쪽 회사 사장님이 당장 제대로 보험 처리해주라고 화를 내셨고 덕분에 보험 처리 다 받고 렌터카 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저야 그냥 제 차를 수리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보상금을 조금 받은 걸로 끝이지만 그 이후로 저 싸가지 없는 인간 대신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방문하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입방정을 떨어서 심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재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강변역으로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9시 버스니까 그거 타고 놀이공원 도착하면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보자. 그래, 나도 놀이공원은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오빠는 차 살 생각 없어? 차, 왜 또 그 얘기야? 저번에 다 얘기 끝났잖아. 아니,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차 한 대쯤 있어도 괜찮지 않아? 막말로 오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불안한 것도 아니잖아. 서울 사는데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집에서 걸어가면 15분 거리인데.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주차장도 없어서 난리야. 괜히 차 사봤자 어디 끌고 다닐 곳도 없고 평소에 세워놓을 곳도 없다니까. 15분 거리라도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고 좋잖아. 주말에 한 번씩 나랑 데이트를 해도 차가 있으면 서울 근교 양평이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좋고. 가끔 일 끝나고 저녁에 바다 보러 인천으로 한 번씩 드라이브 갈 수도 있잖아. 너 퇴근 시간에 인천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 선배가 인천 사는데 처음엔 지하철 타기 싫고 멀다면서 차로 출퇴근하더니 요즘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녀. 차로 다니면 시간이 2배가 더 걸린대. 아, 그래도 차가 있으면 내일 놀이공원 갈 때도 굳이 버스터미널까지 안 오더라도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서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들 차가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랑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차가 전혀 필요 없어.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수천만 원씩 써서 비싼 차를 사고 보험료에 기름값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차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우리 언젠가 결혼해서 살 거라면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게 너도 낫지 않겠어. 누가 그런 비싼 차를 사재? 나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여자 아니야. 외제차나 비싼 차 말고 그냥 남들 다 타고 다니는 평범한 차 있잖아. 평범한 거. 그냥 싼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 남자친구 차 타고 데이트 좀 해보자. 이제 곧 날도 더워지는데. 차에서 에어컨 맞으면서 다니고 싶어. 추울 때 더울 때 여자가 밖에서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진짜? 진짜로 사는 거야? 오빠 무슨 차 살 건데? 그냥 아무거나 된다면서. 무슨 차인지 그게 왜 중요한데? 아니야. 그냥 오빠 맘대로 해. 난 진짜 차만 있으면 돼. 알겠어.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내일은 늦지 말고 나와. 버스 8시 50분에 타야 해. 알았어. 내일 봐. 빨리 오빠가 차 샀으면 좋겠다. 제게는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 다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내년쯤 결혼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저는 운이 매우 좋게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지하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매일 저녁 주차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을 느껴요. 가끔 한 번씩 여자친구와 멀리 여행을 가거나 꼭 차가 필요할 때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차를 빌릴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사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자친구의 불만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하게 되었죠. 오늘 어때? 내 차 타고 데이트 처음 해봤는데 괜찮았어? 오히려 주차 신경 쓰고 차도 엄청 막혀서 별로지? 아니, 차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오빠, 그 차 얼마 주고 산 거야? 안 샀어. 예전에 우리 형이 결혼하기 전에 타던 차였는데. 애 낳고 새 차로 바꾸면서 엄마한테 준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운전을 잘 안 하셔서 지하주차장에 맨날 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오빠가 산 건 아니네. 당분간 연습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지. 나중에 새로 살 거지? 아니 별로. 지금은 그럴 생각 없는데? 둘이 주말에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왜? 차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차가 오래되긴 했더라고. 아까 도로 달릴 때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12년 됐으니까 당연히 좀 낡은 차긴 하지. 근데 우리 형이 엄마한테 줄 때 정비도 새로 싹 하고 내가 어제 새 차도 싹 해서 깔끔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난 이렇게까지 작은 경차인 줄은 몰랐어.
경차가 뭐가 어때서? 둘이 타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세금 혜택도 많고 어딜 가면 주차비도 저렴하거든. 서울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아?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저희 형이 2년 전에 장가를 가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엄마에게 주고 갔어요. 그때도 10년이 넘은 모닝이라는 작은 차였는데 정비도 새로 싹 하고 손을 봐놓으니 아직 한참 더 탈 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얼마나 차를 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어차피 큰 차를 새로 사야 하니까 당분간 엄마 차를 제가 가져가서 타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수천만 원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참아주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친구들 모임을 저희 집 근처에서 한다길래 끝나는 시간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술 취한 여자친구가 혼자 밤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차로 데려다 준 건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죠. 어제는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응, 방금 일어났어.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대화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좀 아프네. 그럼 뭐라도 시켜 먹고 해장해. 오늘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근데 오빠, 어제 나 왜 데리러 온 거야? 내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응? 아니 그냥 너 술 먹고 그 시간에 택시 타고 간다니까 불안해서.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택시 타면 위험하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오면 오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내가 큰 길까지 나가 있었을 텐데. 뭐하러 그래? 어차피 우리 집 근처라서 내가 골목길 지리도 다 아는데. 편하게 집에 가니까 좋았지? 오빠, 그 자리까지 데리러 온 건 정말 고마워. 근데 내 체면도 생각해줬어야지. 무슨 체면? 내가 데리러 가서 너 체면이 떨어졌어?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상한 경차 타고 다니는 걸 내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경차 타고 다니면 창피한 거야?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최소 그랜저 정도는 탄단 말이야. 아니면 다 외제차야. 아니,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 중반일 텐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다들 돈을 엄청 잘 버나 보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외제차 타고 다닐 형편은 못 돼. 누가 오빠한테 외제차 타라 그랬어? 아니, 최소한 내가 차 사라고 했으면 그랜저 정도는 살 줄 알았지. 다 썩은 경차 타고 올 줄 알았나?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랜저가 얼마인 줄이나 알아? 옵션 조금 넣고 뽑아도 4천이 넘어.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돈 써서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오빠는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남들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친구들은 차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외제차 탄다는 그 사람들은 집은 샀대? 어차피 오빠도 집 못 샀잖아. 그럼 차라도 좋은 걸 타고 다녀야지. 난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당장 집이 왜 필요해? 아, 정말 너랑 요즘 들어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뭐라고? 나도 똑같거든? 오빠 보면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서 숨 막혀. 맨날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언제 즐기고 살래? 너 친구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비싼 호텔이나 오마카세 먹으러 다닐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럼 너도 그런 남자 만나. 나 이제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 주제에 넘는 사치 좋아하고 남들 보는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알았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겨우 차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거기에 새로 만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물이 들더라고요. 자꾸 10만 원도 넘는 비싼 식당을 다니거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최근 들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확실하게 아니구나 싶네요.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고 부모님이 부족한 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내년에 결혼을 했으면 바로 적당한 신혼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외제차나 타고 싶고 남들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랑은 안 맞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